새벽 5시 반 이선희는 항상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죠.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고 낡은 군번줄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정기석, 오늘도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군번줄을 다시 서랍 속에 넣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느새 58이 된 얼굴이 비칩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 흰 실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유품 속 사진은 여전히 30살의 젊은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떠났는데 사진은 늙질 않더군요. 난 혼자 늙었죠. 선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좁은 반찬가게 준비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고 밑반찬들을 작은 용기에 담아냅니다. 서울 외곽 구도심의 이 골목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1993년 그해 겨울 남편 정기석은 국지분쟁 작전에 투입됐다가 전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해도 없이 돌아온 관짝 안에는 선희가 보낸 편지와 사진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죠. 28살의 어린 아내였던 선희는 그때부터 과부가 되었습니다. 엄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30살이 된 아들 우진이 부엌에 나타납니다.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이지만 여전히 선희에게는 어린 아들입니다. 우진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가 깊어서인지 늘 어머니를 걱정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괜찮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선희는 아들에게 웃음을 보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우진은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서랍을 여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모든 것이 들리거든요. 엄마, 오늘은 재향군인의 행사에 봉사 나가요. 저녁에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선희가 아들을 배웅하고 나서 시어머니 박영자가 방에서 나옵니다. 65살의 영자는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늘 차갑습니다. 아들이 죽은 뒤로 며느리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또 그 군번줄 만지작거렸지? 죽은 사람 물건 붙들고 있으면 뭐해? 이제 혼자 살 나이도 다 됐는데. 어머니, 아침부터 그런 말씀 마세요. 내 아들이 죽은 게 벌써 30년이야. 30년을 과부로 살면서 뭘 했어? 재혼도 안 하고 그냥 죽은 사람만 붙들고 살고 있잖아. 영자의 말에 선희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니까요. 대신 조용히 반찬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할머니들이 찾아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밑반찬 몇 가지면 한 끼가 해결되니까요. 선희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아드리며 안부를 묻습니다. 선희야, 너 아직도 혼자 사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까?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30년을 혼자 살면서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들 키우는 일이 전부였고 남편 그리워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무렵 우진이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선희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재향군인회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 연설하러 온 장군님이 계셨는데 어쩐지 낯익은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선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닮은 사람을 찾아 헤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길에서, 지하철에서, 마트에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뛰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정기석 준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우진의 말에 선희는 숨이 막힙니다. 정기석? 남편과 같은 이름의 장군이 있다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같은 이름이라서 놀랐어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알았던 남편과 같은 이름의 장군이 있다니요. 그것도 아들이 낯익다고 느낄 정도로 닮았다니요.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서랍 속 군번줄을 다시 꺼내 들여다봅니다. 금속 표면에 새겨진 이름 정기석.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선희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우진이 말한 그 장군의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기석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들이 느꼈다는 낯익은 느낌까지 혹시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달랩니다.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마, 오늘도 재향군인의 행사 있어요. 이번엔 더 큰 행사라고 하네요. 우진이 아침을 먹으며 말합니다.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그 장군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왜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진아, 혹시 엄마도 함께 가볼 수 있을까요? 엄마가요? 왜 갑자기? 그냥 재향군인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요. 아버지도 군인이었으니까. 우진은 어머니의 제안이 의외였지만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오려는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후 2시 선희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긴장한 얼굴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그저 호기심일 뿐인데 말이에요. 재향군인회관은 생각보다 크고 웅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무대에는 여러 깃발과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선희는 우진을 따라 뒤쪽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 후에 정기석 준장님께서 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사람을 직접 볼 수 있겠군요. 무대 연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그 순간 선희는 숨이 멎는 것을 느낍니다. 키, 체격, 걸음걸이, 심지어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는 자세까지 30년 전 기억 속의 남편과 똑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나이를 먹은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기석 장군님, 전방 군사작전 개편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마저 남편과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기석입니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합니다. 그 말투, 그 억양, 심지어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남편과 같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선희는 가까스로 자리에 앉으며 무대를 계속 바라봅니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선희는 그의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 말할 때 살짝 내려가는 입꼬리, 손을 들 때의 자세, 심지어 가끔 머리를 긁는 습관까지 남편과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왜 저기에 있어요? 선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가 터집니다. 정기석 준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점점 선희가 앉은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지금 손이 엄청 떨고 있어요. 우진의 말에 선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정말로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정기석이 선희 앞에 섭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더욱 확실했습니다. 30년이 지나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분명히 남편 정기석입니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습니다. 선희는 입을 열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입니다. 정기석 준장은 선희의 시선을 느꼈는지 잠깐 멈춰섭니다. 그리고 선희를 자세히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선희는 놓치지 않습니다. 혹시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기석이 선희에게 직접 말을 겁니다. 선희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냅니다. 저는 하지만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말이 막힙니다. 그는 잠깐 더 선희를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자리를 옮깁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까부터 이상하시더라니. 저 사람이. 선희는 여전히 정기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 웃는 모습,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모든 것이 남편의 모습과 겹칩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정기석 준장도 몇몇 사람들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선희는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진이 여러 번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선희는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냅니다. 29살 때의 정기석 사진과 오늘 본 60살의 정기석 준장을 머릿속에서 비교해 봅니다. 똑같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죽었다고 했는데 관자까지 왔는데 어떻게 살아서 장군이 되어 있을까요? 선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0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알고 살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흘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선희는 결심을 합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의심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하고, 만약 닮은 다른 사람이라면 이 혼란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진아, 혹시 그 정기석 준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요? 갑자기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진은 어머니의 부탁이 이상하지만 며칠째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어머니가 걱정됩니다. 그냥 뭔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재향군인의 사무실에 연락해보면 일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선희의 간절함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도움으로 재향군인의 사무실에 연락했고 다행히 다음 주에 작은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과 간단한 대화 시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그동안 남편의 물건들을 다시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군복, 편지, 사진들. 특히 신혼 때 정기석의 오른쪽 어깨에 있던 작은 상처를 기억해냈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했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소규모 간담회였지만 선희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석 준장이 들어왔을 때 선희는 이번에도 똑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남편 정기석입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참석자들과의 대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선희는 용기를 내어 정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행사에서도 뵀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기억이 잘. 죄송합니다. 정기석은 정중하지만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희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역시 틀림없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무엇인지요? 정기석이라는 성함이 흔하지 않은 이름인 것 같아서요.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선희의 질문에 정기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깐의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그냥 서울입니다. 별다른 사연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고향은 부산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혹시 1993년에 국지분쟁 작전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정기석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예리해지며 선희를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요? 제 남편이 그때 그 작전에서 전사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요. 그런 이름, 정기석 씨라니.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기석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선희는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어깨를 만지는 그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른쪽 어깨에 흉터가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정기석이 놀라며 뒤로 물러섭니다. 선희는 더욱 확신합니다. 제 남편은 오른쪽 어깨에 어릴 때 생긴 흉터가 있었거든요. 만약 다른 분이시라면 당연히 없으시겠죠? 정기석은 대답하지 않고 선희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선희는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기석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선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한 말씀만 더요. 부인, 저는 정말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일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맞는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당황해 하는 걸까요? 밤이 되어 우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연히 닮은 분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야. 분명히 아버지야. 모든 게 똑같아.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습관도. 하지만 아버지는 죽으셨잖아요. 관짝도 와서 장례도 치렀는데요. 그럼 그 관짝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 유해는 없었잖아. 우진도 어머니의 말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유해 없이 빈 관짝만 왔을까요? 그날 밤 선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반찬 가게 앞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죽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은 살아서 장군이 되었더군요. 왜 죽었다고 했을까요? 왜 가족을 버리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선희는 다시 한번 정기석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진도 어머니의 의심이 마냥 황당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군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낯익음, 어머니의 확신에 찬 모습,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정말 확신하세요? 그분이 아버지라고요? 확신해. 그 사람 분명히 내 아버지야. 하지만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선희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그리워했던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인데 그 사람이 자신들을 모른다고 하니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일은 다시 그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선희는 다짐했습니다. 우진은 어머니의 확신을 보며 뭔가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본 경험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때로는 현실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엄마, 혹시 아버지가 참여했다는 그 작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군대 일은 비밀이 많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안군인회의 자료실도 있고 혹시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우진은 어머니 몰래 제안군인회 자료실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1993년 국지분쟁 작전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1993년이면 꽤 오래된 자료네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기록은 제한적이지만 공개된 부분만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뒤지더니 몇 개의 파일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네요. 청풍작전이라고 불렸던 작전입니다. 국지 분쟁 지역에서 벌어진 소규모 군사 작전이었어요. 청풍작전. 우진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혹시 참가자 명단 같은 건 볼 수 있나요? 그런 세부 사항은 군사 기밀이라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작전 결과 보고서 중 일부는 볼 수 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간단한 결과 보고서가 나타납니다. 우진의 눈이 한 줄에 멈춥니다. 작전 중 사망자 2명, 실종 1명. 실종 1명? 아버지는 전사했다고 들었는데 실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실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그건 기밀사항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통해 군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우진은 군 출신의 한 선배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풍 작전 말이지? 그때 꽤 복잡한 일이 있었어. 공식적으로는 간단한 작전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돌았거든. 어떤 이야기요? 실종된 대원이 1명 있었는데 나중에 정보 요원으로 전환됐다는 소문이 있었어.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말이야. 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정보 요원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 이름이 혹시 정기석이었나요? 선배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지? 그건 정말 기밀사항인데. 제 아버지예요. 1993년에 전사했다고 들었는데 실종이었다니. 선배는 잠깐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하지만 혹시 더 알고 싶다면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찾아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어머니에게 알아낸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참여했다는 그 작전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무슨 소리? 청풍작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버지는 전사가 아니라 실종으로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실종? 그럼 죽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더 이상한 건 실종 이후에 정보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 요원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우진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느낌상 일반적인 군 복무와는 다른 특수한 임무였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버지한테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특수 임무나 비밀 작전 같은? 선희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남편이 군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기밀이라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잘 모르겠어요. 군대 일은 비밀이라고 하면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선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정기석이 마지막 작전에 나가기 전 며칠 동안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좀 이상했어요. 밤에 자주 전화를 받고 뭔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전화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기 전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였어요. 우진과 선희는 점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단순한 작전 사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 중에 특이한 게 있었나요? 편지나 메모 같은? 다 버렸어요. 너무 슬퍼서 군복이랑 군번줄만 남겨뒀죠. 하지만 우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다시 군 관련 자료를 뒤져봅니다. 이번에는 정기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1995년부터 정기석이라는 이름으로 군 내부에서 근무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정기석은 1993년에 실종된 정기석과는 다른 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원 세탁?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죽지 않고 새로운 신분으로 군에서 계속 복무한 것일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1995년 이후에 정기석은 꾸준히 진급을 거듭해 현재의 준장 계급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급 과정에서 여러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엄마, 큰일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우진이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1995년부터 정기석이라는 이름으로 군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신원이 1993년 이전과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선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말로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럼 지난 30년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럼 우리를 속이고 혼자 살아온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날 밤 선희와 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정기석이 살아있었다면 왜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아온 걸까요? 그리고 왜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내일은 직접 정기석을 찾아가서 진실을 밝혀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선희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진이 찾아낸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기석이 거짓말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충격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진실을 알아야죠. 우진은 어머니와 함께 정기석 준장이 근무하는 부대로 향했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지만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 짧은 면회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기석이 면회실에 들어왔을 때
선희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또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증거가 있어요. 선희는 우진이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청풍 작전 관련 자료, 1995년 이후의 정기석 복무 기록, 그리고 신원 변경에 대한 정황들. 정기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당신이 1993년에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실종 처리된 후 정보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1995년부터 새 신분으로 군 복무를 계속했다는 증거들이에요. 정기석은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한참 침묵합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선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기석 맞죠? 제 남편 정기석 말이에요. 마침내 정기석이 고개를 들어 선희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거짓이 없었습니다. 선희야. 그 한마디에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3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당신이구나. 왜요? 왜 죽었다고 했어요? 왜 우리를 속였어요? 정기석도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듯합니다. 난 죽은 게 나았던 사람이었어. 그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거나 가족이 죽었어. 그 길밖에 없었어. 무슨 소리예요? 무슨 명령이요? 청풍 작전은 단순한 국지 분쟁이 아니었어. 북한과의 비밀 협상이 깨진 후 벌어진 보복 작전이었지. 우리는 그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전에 투입됐어. 우진이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난 그 작전을 거부했어. 민간인들이 다칠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상부에서는 명령 불복종이라며 군법회의에 넘기겠다고 했어. 그때 한 선배가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 정기석은 잠깐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실종 처리되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어. 대신 몇 년간 정보 요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지. 그 후에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만약 내가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받으면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 그럼 왜 나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이 질문에 정기석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참 후에야 조용히 입을 엽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고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다고요? 너희가 날 용서하지 않을 것이 무서웠어. 특히 우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거든. 우진이 주먹을 꽉 쥐며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찾아왔는데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선희는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30년을 우리 버리고 살았다고요? 나랑 아들이랑 당신 대신 고아처럼 살았어요. 선희야, 내가. 닥쳐요. 당신이 뭘 안다고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받으며 살았는지, 우진이가 아버지 없다고 놀림받으며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난 매일 당신 사진 보면서 그리워했어요. 매일 군번줄 만지면서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바보같이. 정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분노가 당연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진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설령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나중에라도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왜 우리를 완전히 잊고 사신 거예요? 잊은 게 아니야.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럼 왜요?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정기석은 긴 침묵 후에 대답합니다. 겁쟁이였어. 용기가 없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그리고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거든. 다른 삶이요? 군인으로서의 삶. 새로운 신분으로 열심히 살았어. 언젠가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너희를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선희가 비웃습니다. 당당하게 만나요? 지금이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찾아와서 추궁하니까 인정하는 게 당당한 거예요? 정기석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족보다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군요. 선희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를 사랑했다면서 왜 버렸어요? 힘들었다면서 왜 혼자만 도망쳤어요? 우진도 일어섭니다. 아버지, 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제 아버지는 1993년에 나라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당신은 그냥 도망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면회실을 나가려 할 때 정기석이 간절히 말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선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30년이 늦었어요. 이제 와서 기회라니. 그날 밤 우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혼자 남아 반찬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손님들을 맞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남편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그냥 겁쟁이였습니다. 우진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연락도 되지 않는 아들이 걱정되지만 스스로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찬가게 문을 닫고 집에만 있으니 시어머니 영자가 계속 잔소리를 해댑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우진이는 어디 갔고 너는 왜 가게 문을 닫았어? 잠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일? 또 무슨 이상한 일을 벌인 거야? 죽은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더니만. 영자는 며느리가 최근 들어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쓸데없는 일에 빠져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가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기석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희가 급히 밖으로 나가니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정기석은 군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채 선희의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정기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신문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정기석 준장님 맞습니까? 왜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계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에 정기석은 대답하지 않고 선희만 바라봅니다. 선희야, 난 정말 잘못했어. 30년 동안 겁쟁이로 살았어. 이제라도 용기를 내려고 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선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가 용서해 줄 때까지. 기자들은 이 장면을 놓칠 리 없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냅니다. 준장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왜 무릎을 꿇고 계신 건가요? 선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영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야? 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영자가 정기석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석이야? 내 아들이야? 어머님. 정기석이 영자를 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영자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죽었다며? 관짝도 와서 장례도 치렀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욱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서 나타났다니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정기석은 시어머니에게도 고개를 숙입니다. 기자들은 이 상황이 특종감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혹시 전사자로 알려진 분이 살아계신 건가요? 군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질문들이 쏟아지자 정기석이 일어납니다. 모든 질문은 내일 정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군인이 살아서 준장으로 돌아왔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희는 정기석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더 이상 밖에서 이런 소란을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 너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영자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기석을 바라봅니다. 정말 기석이야? 내 아들 맞아?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왜 죽었다고 했어? 왜 우리를 속였어? 정기석은 시어머니에게도 사정을 설명합니다. 영자는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그럼 30년 동안 우리가 제사 지내고 성묘하고 한 게 다 허실이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정기석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준장님, 지금 인터넷에 기사가 떴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군 상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미 이 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기석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선희의 질문에 정기석이 대답합니다.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청풍작전의 진실도,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도, 왜 가족을 버렸는지도. 그럼 당신 군 생활은 끝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상관없어. 이제는 진실이 더 중요해.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자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선희는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기석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30년 만에 가족과 같은 공간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우진은 친구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진아, 집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우진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가족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정기석은 군복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식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희에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 하루도 제대로 눈 감은 적 없소. 단 한 번 당신 앞에 다시 설 수 있길 바랐소. 선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은 누구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기석? 아니면 그 이름마저 팔아버린 사람? 정기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의 질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석의 운명도 결정될 것입니다.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기석 준장의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죽은 군인이 살아서 고위 장교가 되었다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희와 영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기자회견을 지켜봅니다. 우진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친구 집에서 같은 화면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정기석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기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말에 집중합니다. 1993년 저는 청풍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과 달리 저는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처리되었고 이후 새로운 신분으로 군 복무를 계속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웁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묻는다면 저는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정기석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당시 청풍작전은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전을 거부했고 상부에서는 군법회의 회부를 통보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실종 처리 후 정보 요원으로 활동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텔레비전을 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제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군법회의도 무서웠고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30년 전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살아남으려 한 비겁한 도망자였습니다. 정기석의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제가 실종된 후 아내와 아들은 과부와 고아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그리워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반면 저는 새로운 신분으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영자가 눈물을 닦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몰려옵니다. 더욱 비겁했던 것은 몇 년 전부터 가족들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도 알고 있었고 아들이 사회복지사로 일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켜보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가족들에게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럼 왜 지금 진실을 밝히시는 건가요?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들이 직접 저를 찾아와서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기석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선희야, 우진아.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용기를 냅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내와 아들에게 사죄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사죄합니다. 군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모든 계급과 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기석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30년 동안 입었던 군복과의 작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자회견을 본 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 왔어요. 우진아. 선희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며칠 동안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부대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아마 며칠 더 걸릴 것 같아요. 우진은 기자회견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복잡해요. 영자가 끼어듭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정기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났고 징계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군에서의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선희야, 우진아. 정기석은 조심스럽게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선희의 말에 정기석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30년 만에 가족의 일원으로 집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우진의 질문에 정기석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선희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분노는 아직 남아있지만 30년 만에 진실을 말한 용기만큼은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3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선희는 한참 생각하다가 조용히 끄덕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정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30년 만에 가족에게서 들은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기석은 다시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기석이라는 본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기석은 군에서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과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희는 정기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어색해했고 우진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영자도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과 30년 동안 속았다는 분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정기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도왔고 선희의 반찬 가게 일도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저씨, 김치찌개 하나 포장해 주세요. 단골 할머니가 정기석을 부르며 말합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정기석을 장군님이 아닌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정기석은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허울뿐인 계급이 아닌 평범한 한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말이죠. 네, 할머니. 김치찌개 하나 포장해 드릴게요. 정기석은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담아드립니다. 군대에서 부하들에게 명령하던 손이 이제는 반찬을 담고 있습니다. 참, 요새 선희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아저씨가 와서 그런가? 할머니의 말에 정기석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럼 예전엔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웃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정말로 선희는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아직도 서먹한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나누어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후에 우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우진은 자주 집에 들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걱정되어서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상담센터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야? 시에서 지원금을 더 늘려준다고 해요. 제대군인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자고요. 우진은 몇 개월 전부터 제대군인들을 위한 작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겪으면서 군 생활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참 잘됐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어제도 한 분이 상담받고 가시면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기석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없던 30년 동안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단골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의 말에 선희가 웃습니다. 그래요? 나도 모르겠네요. 정말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그리워하는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지셨어요. 영자도 끼어듭니다. 맞아. 예전에는 밤에도 자주 한숨 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 선희는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군 생활할 때랑 지금이랑 어떤 게 좋으세요? 우진의 질문에 정기석이 잠시 생각합니다. 지금이 좋아. 그때는 항상 무언가를 숨기고 살았거든. 지금은 숨길 게 없어서 편해. 숨길 게 없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후련한 건 줄은. 식사 후 정기석과 선희는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진이가 상담센터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당신이 없는 동안 정말 힘들게 컸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잘 자란 것 같아요. 선희의 말에 정기석이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대신 앞으로 잘해주세요.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 남편이 되어주세요. 정기석이 선희를 바라봅니다. 3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줘서 저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그날 밤 정기석은 더 이상 거실 바닥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침실을 함께 쓰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반찬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진의 상담센터를 다니는 제대군인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분이 정기석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우진 선생님께 상담받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아버지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정기석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니요. 우진이가 뭐라고 했나요?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면 가족도 이해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힘이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정기석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요. 저녁에 우진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우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늦었지만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몇 달 더 지난 어느 날, 선희는 오랜만에 남편의 군번줄을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리움이 아니라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이걸 볼 때마다 슬프지 않아요. 옆에 앉은 정기석이 말합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멈췄지만 이제야 나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곁에 둔 것 같네요. 정기석은 선희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거칠어진 손이지만 30년을 혼자 버텨낸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속에서 정기석은 이제 장군이 아닌 남편, 아버지로 불립니다. 반찬 가게에 자주 나와 손님을 맞이하며 오지는 청년들에게 군 상담을 해주는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저녁 반찬 가게 유리창 안에 세 식구가 나란히 서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저 집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제 정말 가족 같아 보이네. 그러게. 늦었지만 다행이야. 그날 밤 정기석은 30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진짜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도망칠 곳도 없는 진짜 삶이었습니다.